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기능사 문제풀이 34회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부 검사 방법에 있어 비파괴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죠. 비파괴 시험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피로 시험은 동척 시험에서 파괴 시험이고요. 화학 분석도 이제 부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파괴 시험이 되겠습니다. 용접 균열 시험도 하나의 이제 균열 부분을 찾는 거니까요. 파괴 시험으로 보면 되고요. 침투 탐성 시험은 침투액을 이제 칠판에다가 칠해가지고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흠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비파괴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활성 가스가 아닌 것. 대표적인 불활성 가스, 우리가 8족 원소라 이렇게 합니다. 원소 주기율표에서요. 알곤이 대표적인 것이고, 헬륨, 네온,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불활성입니다. 자, 4번에 있는 CO2는 불연성 가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납땜에서 경납용 용제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용제가 있습니다. 경납과 연납. 그래서 저는 외우실 때 연납은 연염. 그래서 연납은 염자가 들어가는 것이 연납의 용제입니다. 그러면 염화아연이라든지 염산, 자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요게 인산도 이제 연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납은 경풍으로 요락하죠. 풍요. 경납은 풍자가 들어가요. 봉사라든지 봉산이라든지 봉산염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경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풍자가 들어가는 봉산이 경납에 들어가는 이제 용제가 되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논가스 아크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가스가 없는 아크다 이런 말이죠. 논가스니까. 그래서 1번요. 보호가스는 용제를 필요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제 가스가 필요 없다니까 필요하지 않는다. 맞죠? 피부아크 용접의 저수소계와 같이 수소의 발생량이 적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 용접 비드가 좋지만 슬래그 방리성은 나쁘다. 슬래그 방리성이 나쁘다. 자, 요 말이 이제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논가스 같은 경우는 슬래그 자체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리성이 나쁘다 좋다가 없고 자체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리고요. 4번에 용접 장치가 간단하고 운반이 편리하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용접선과 하중어 방향이 평행하게 작용하는 필리선. 용접했는 선하고요.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용접을 이렇게 했다 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이 용접선하고 요 용접선하고 같이 잡아당기는 거.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우리가 측면이라 하죠. 만일에 용접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각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우리가 전면이라 했죠. 이렇게 하면은 전면이고 같은 방향은 측면이 되겠습니다. 경사 같은 경우는 용접선이 이렇게 경사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을 경사라 또 이렇게 했습니다. 변두리는 없어요. 6번을 보겠습니다. 납땜 시 용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모재와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유동성이 좋을 것.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불순물 제거한다 했으니까요. 2번 청정한 금속면에 산화를 쉽게 한다. 자, 이게 청정한 금속면 이거는 맞죠. 산화를 쉽게 한다가 이게 틀린 거죠. 산화가 잘 안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한다가 이제 틀린 조건이 되겠습니다. 땜나보 표면 장력에 맞춰 모재와 체나력을 높일 것 맞고요. 납땜 후 슬래그 제거가 용이하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피부과학 용접 시 정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 자, 정격 방지, 감전 방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격 방지기로 부착한다. 맞죠? 용접 홀더에 맨손으로 용접봉을 갈아 끼운다. 자, 맨손으로 한다. 이게 틀리겠죠?
이렇게 하면은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용접기 내부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맞죠? 전련성이 좋은 장갑을 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맞대기염에서 판두께가 100mm, 용접 길이가 300cm, 하중이 9000kg일 때 인장 응력은 이제 몇 kg per cm 제곱이냐. 자, 인장 응력은요, A분의 W, 단면적분의 하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단위를 보시면은 kg per 밑에가 cm가 제곱이어야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위에는 kg이니까 9,000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9,000kg이니까요. 자, 밑에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cm 제곱인데 여기 판 두께가 여기 mm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 길이가 cm가 되어 있어요. 자, 요것이 하나의 이제 함정이라요. 제가 봐서는 이제 왜냐하면은 cm 곱하기 cm를 해야 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께 곱하기 길이 이렇게 하는데요. 요 100mm를 cm로 건쳐서 10cm로 해주셔야 돼요. 100 곱하기 300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요것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잘 없는데 뭐 약간의 어떤 뭐 함정, 뭐 아니 꼼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00mm를 10cm로 건쳤어요. 그럼 10 곱하기 요것도 cm죠? 300이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나눠주면은 아마 답이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에 3kg per cm제곱. 만약에 요거를 이제 뭐죠? 100으로 했으면은 또 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아마 0.3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접 이음부의 홈의 이제 종류이다. 홈 종류입니다. 박판 용접에 가장 적합한 거, 가장 얇은 판에 쓸 수 있는 홈은 6mm 이하인 I형이 되겠죠. I형이 가장 얇은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V형 6에서 20mm 사이고요. 이제 K라든지 H형은 한 20mm 이상의 두께에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추출의 보수 용접 방법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해당되지가 않는 겁니다. 스티더법, 비장법, 버터링법 맞아요. 이제 패킹법. 자, 이건 패킹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뭐 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면 비드를 할 때 뒤쪽에 이제 이면 비드 쪽에 하는 그런 이제 뭐 철판이라든지 세라믹을 가지고 이제 베킹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출 용접하고는 이제 이 베킹법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제 좀 긴데요. 한번 보죠. 자, 높은 곳에서 용접할 경우에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한다. 자, 이건 맞죠? 2번 용접 작업 중에 유해가스가 발생하므로 통풍 또는 환기 장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가연성의 분진, 분진이라는 것은 가루죠, 이제, 그죠? 예. 항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제 위험성이 있는 이런 쪽에는 용접을 할 수 없습니다. 4번요. 가스 용접은 강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아주 강한 빛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보안경 번호가 2에서 3번이라든지 이런 보안경은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 와도 된다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전기장 용접 중 주로 기밀, 수밀, 유밀을 필요로 하는 탱커 용접에 가장 적합한 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탱커 용접에 적합한 것은 심용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전기장 중에서 이제 이런 탱커 용접에 많이 쓰는 거 그냥 심용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가장 편하게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용접보 중앙으로부터 양끝을 향해 용접해 나가는 방법. 중앙에서부터 양끝으로 나간다. 이러면 이렇게죠.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나가는 방법은 이제 여기 대칭되게 한다. 또 답이 나왔죠. 중앙에서 끝으로 나가고 대칭한다. 당연하게 뭐죠? 대칭법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불화성 가스를 이용한 용과제인 전극 와이어. 자, 전극 와이어란 말이 나왔죠. 송급 장치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보내어 아크를 발생시키는 소모식 또는 용극식 방법이 자, 어떤 것이냐. 자, 미거죠. 이걸 다루면 우리가 CO2를 했죠. CO2 용접을 우리가 CO2 용접도 이제 미거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CO2 용접하고 CO2 용접은 MAG 이렇게 하고요. CO2 용접에서 똑같은 식으로 하는 방법. 여기 이제 미거죠. 미거 용접도 똑같이 와이어를 쓰고 대신에 이 미거에서는 우리가 알곤가스를 쓰죠. MAG CO2 용접은 이제 CO2 가스를 쓴다. 그러니까 기계 장치는 똑같은 형태인데요. 알곤가스를 쓰면 미거가 되었고 CO2 가스를 쓰면 MAG 마거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이 되겠습니다. 용접부의 결함 발생 시 보수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이 되겠어요. 틀린 거. 1번 기공이나 슬래그 섞임 등이 있는 경우는 깎아내고 재용접한다. 맞죠? 2번 균열이 발생됐을 경우 균열 위에 덧살 올림한다. 자, 균열이 했을 때는요. 균열의 끝부분에 정지 구멍을 뚫죠. 그리고 이 균열부를 또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용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용접할 때 용접 전 적당한 온도로 예열하면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여 결함을 방지할 수가 있다. 예열 온도 설명 중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1번 보죠. 고장력강의 경우는 용접 홈을 50에서 350도 정도로 예열한다. 자, 이것이 맞아요. 나머지는 이제 틀린 내용인데 틀린 내용을 보지 마시고 맞는 요 한 가지, 그죠? 고장력강은 50에서 350도로 예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17번을 보죠. 스무지 다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또 틀린 내용이죠. 틀린 거. 장비가 고가이다. 이거는 맞죠. 스무지는 자동 용접에 있어요. 그래서 고가가 됩니다. 홈 가공의 정밀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용접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 홈 가공이 정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할 것 같으면 홈 가공에 맞게 이렇게 운봉이라든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기계는 이제 조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리고 불가시 용접이라 하고 맞고요. 아래 보기 자세나 수평 필렛 정도는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서브머지 아크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을 보죠. 안전표시 색채 중 방사능 표시는 방사능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방사능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용접부 시험에 비파괴 금소로만 짝지은 것은 자,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파괴를 찾으시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한 가지의 어떤 파괴 시험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인장이 파괴 시험이죠. 외관은 이제 비파괴고요. 자, 2번에 같은 경우는 피로 시험이 파괴입니다. 이거 누설은 이제 비파괴 되어 있고요. 3번의 형광은 이제 비파괴고 충격 시험이 이제 파괴입니다. 그래서 4번의 초음파하고 방사선 투과가 여기 비파괴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시공 시 발생하는 용접 변형이나 잔류 용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접 순서를 정할 때 유의사항으로 또 틀린 것이죠.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요. 동일 평균 내에 많은 이염이 있을 때는 수축은 가능한 자유단으로 보낸다. 이거 맞습니다. 중심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용접한다. 이것도 맞고요. 3번에 수축이 적은 니엄은 가능한 한 먼저 하고 수축이 큰 니엄은 나중에 한다. 이것은 반대로 했죠. 작은 것 하는 게 아니고 큰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축이 나중에 작은 것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요. 리벳과 용접이 있을 때는 용접을 먼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21번입니다. 미거 용접이나 탄산가스 아크 용접과 같이 밀도가 높은 자동이나 반자동 용접기가 갖는 특성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전압 특성하고 상승 특성이랍니다.
자동이나 반자동 용접기가 갖는 특성 그러면은 정전압 그 다음에 상승 특성이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합니다.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쇼트가스 아크 용접에서 아크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은 했는데요. 아크 전압이 높으면 비드폭이 넓어진다. 자, 이것이 맞죠. 전압이 높을수록 용접되는 폭은 넓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 용접에서 산화불꽃으로 용접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용접재로 산화는 제가 산동이라고 해서 산동. 산화는 이제 구리 용접이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동이 바로 산화에 쓰는 그런 것이고요. 탄화 용접은 탄서예요. 스테인리스 강의 탄화 용접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불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을 보겠습니다. 용접기의 사용률이 40%인 경우에 아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전체를 10분으로 바꿔요. 그랬을 때 아크의 발생 시간은 몇 분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휴식 시간하고 이제 아크 시간이 밑에 이렇게 10분이고요. 10분일 때 아크 발생 시간은 이걸 x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요. 했을 때에 사용률이 40%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은 뭐 암산으로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지금 40%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 V가 그죠? XV가 얼마의 수치가 되어야 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요거 지워버리면은 10만 남죠. 10 곱하기 얼마를 해야 40이 나오냐. 당연하게 4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40%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요. 얇은 철판을 쌓아 포개어 놓고 나왔죠. 그죠? 한꺼번에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포개어서 절단한다. 쉽죠? 포겜 절단 되겠죠? 그냥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포개어 절단, 포겜 절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죠. 용접봉의 용융 속도는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네, 단위 시간당 이제 소비되는 거죠.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나 무게가 되겠죠.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입니다. 자, 27번요. 전류 조정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거. 자, 원격 조정. 그죠? 가파 리액팅이었죠. 네, 이거는 뭐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정도는 바로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8번요. 35도씨에서 150kg/cm 제곱으로 압축해서 내부에 40.7리터의 산소 용기에 충전하였을 때 용기 속의 산소량 자, L 이꼬로 PV라고 했어요. 그죠? 압력 곱하기 내용적 하면은 전체 용적이 나오죠. 압력이 150이고요. 내용적 40.7. 뭐 계산기 있으면은 그냥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6105 정도가 나오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산소 아세틸렌 용접법에서요. 전진법과 비교한 후진법에 틀린 거. 자, 후진법에 틀린 거. 후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진법보다는 좋아요. 뭐 그런 생각으로 좀 하셔도 됩니다. 자, 용접 속도가 느리다. 아니죠. 용접 속도는 이제 후진법이 빠르죠. 그래서 이것이 틀리겠죠. 그죠? 빠르다 해야 되는데 느리다고요. 이용률 좋고 변형도 적고 각도도 작습니다. 자, 3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 절단에 있어서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양호한 절단면입니다. 그래서 드래그가 가능히 클 것이 아니고 적을 것이 돼요. 절단면 표면의 각이 예리할 것. 자, 이 각이 예리해야 맞습니다. 이 각이 예리하지 않고 녹으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피부과학 용접봉호 피복 배합제 중 가스 발생제는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이제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뭐 산화티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는 탄산 바륨이 맞아요. 그래서 가스 발생제 그냥 탄산 바륨 이렇게 외웠다가 똑같은 문제 나오면 맞추시고
혹시라도 다른 문제 나오면은 하는 수 없이 맞추기가 힘든 문제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가스 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옳은 거 1번을 보죠. 강어 절단 원리는 예열 후 고압산소를 불어내면 강보다 용융점이 낮은 산화철이 형성되고 이때 산화철은 용융과 동시에 절단된다. 자, 요것이 맞는 말입니다. 좀 말이 좀 길고 한데 일단 예열을 하고 나서 산소를 이제 불어내면은 이 산소에 의해서 이제 산화작용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절단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가스 절단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자, 34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의 화학식을 잘못 표현한 것인데요. 아세틸은 C2H2 맞아요. 프로판은 C3H8 맞죠? 에탄은 C4H7이 아니고 C2H6이 되겠습니다. 2의 6 이것이 이제 틀렸고요. 부탄은 이제 C4H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크 발생 초기에 모재가 냉각되어 있어 용접 이별이 부족한 관계로 아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크 발생 초기에만 용접 전류를 특별히 크게 하는 장치 이렇게 했는데 이 장치가 바로 핫스타트 장치를 하죠. 초기에만 전류를 크게 해서 용접이 잘 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원격 제어는 가파 리액터형에 나오는 이제 먼 거리에서 이제 리모컨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주파 발생은 교류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용접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전격 방지 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감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36번을 보죠. 납땜 용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겁니다. 1번 모재의 산화 피막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동성이 좋고 자 이것은 맞고요. 2번 청정한 금속면의 산화를 방지한다. 맞습니다. 3번에 납땜 후 슬래그 제거가 용이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에 침지댐에 사용되는 것은 젖은 수분을 함유한다. 이 젖은 수분을 함유한다. 이것이 이제 틀리가 되죠. 수분이 있으면 용접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을 보겠습니다. 직류압과 용접 시 전극성으로요. 전극성으로 용접할 때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전극성 같은 경우는요. 1번 박판, 주철, 합금, 비철 금속에 이용된다. 이런 쪽에 이제 요 부분도 조금 틀리죠, 그죠? 박판이 사실은 틀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용접봉의 녹음이 느리다. 요거는 맞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전극성이 맞고요. 비더폭이 이제 좁다. 요것도 이제 좁죠. 깊이고 깊다. 그래서 1번이 아니에요, 그죠? 37번에는 박판이 아니고 후판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깊고 좁고 넓다 후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피부 아크 용접 결함 중 기공이 생기는 원인으로 틀린 거. 기공이라는 것은 공기, 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 이런 것이 의해서 이제 기공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1번에 용접 분위기 가운데 수소나 일산화탄소 과잉 맞죠? 2번에요. 용접부 급속한 응고 이런 경우도 이제 기공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3번 슬래그 유동성이 좋고 냉각하기 쉬울 때. 요거 때문에 이제 기공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고요. 가대 전류 용접 속도 빠를 때 이런 경우도 기공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39번 보죠. 금속 재료의 경량화와 강인화를 위하여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강화 섬유 중에서 비금속계로 짝지어진 것. 이 문제도 아마 처음 나왔지 싶어요. 우리 이 책상에서는요. 자, 이거는 답이 이겁니다. 4번이에요. SiC하고 Al2O3. 요 Al2O3는 우리가 세라믹의 이제 재료가 되겠죠. 그죠? 세라믹 재료가 알루미나 하는데, 산화 알루미늄이라 되는데, 세라믹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40번을 보겠습니다. 상자성체 금속에 해당되는 거인데요. 자, 요거는 전자 쪽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종류가 상자성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반자성체가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요. 일단 강자성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자석이 붙는, 자석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물체가 강자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는 철, 그 다음에 니켈, 여기는 코발트.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강자성체가 돼요. 그러니까 자석을 댔을 때 붙는 것. 그 다음에 이 상자성체라고 하는 것은요, N거 어떤 물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죠. 이 알루미늄의 자석에 N극을 대요. N극하고 S극이 있는데 N극을 대면은 이 알루미늄 쪽이 N극에 반대되는 S극의 자석이 생겨요.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상자성체랍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NS극이 있는데 N극을 금속에 댔을 때 이 금속 자체가 반대여 S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붙겠죠. 이제 붙는 상태가 상자성체고요. 여기서 반자성체는 어떤 여기서는 없죠. 반자성체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 Au금이 있어요. 금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석인 N극을 대요. 그러면은 이 금도 N극이 돼요. 그래서 서로가 붙지 않는 것. 자석이 안 붙는 것이 바로 반자성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강자성체는 자석에 일단 붙는 것들, 그 다음에 상자성체도 자석에 이제 붙긴 붙죠. 근데 아주 약하게 붙을 수 있는 것이 상자성체, 자석 자체에 붙지 않는 것이 반자성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상자성체는 알루미늄이라든지 그 다음에 CR 크롬도 이제 상자성체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PT 백금 뭐 이런 것들, 알루미늄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백금이 이제 상자성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금방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도 이제 반자성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HG 뭐 수원 라든지, 그 다음에 뭐 BI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반자성체가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동합금 중에서 가장 큰 강도와 경도를 나타내며 내식, 도전, 내피로성 등이 우수하여 베어링, 스프링 및 전극 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것은 바로 베릴륨이 되겠습니다. 베릴륨, 동합금 중에서 가장 큰 강도가 있는 것. 그리고 스프링이라든지 전극 재료에 많이 쓰는 것이 바로 BE, 베릴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에요. 고만강 강으로서요, 내마멸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특히 인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파쇄장치, 기차, 레일, 굴착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고만강강하고요, 기차 레일에 쓴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은 하드필드 강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차 레일 하면은 하드필드 강.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43번을 보겠습니다. 시험편의 지름이 15mm요. 최대 하중이 5200kg일 때 인정 강도. 자, 인정 강도 이런 것은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A분의 W, 단면적분의 하중. 이렇게 돼요. 자, 단면적이 보면은, 요, 시험편에 지름이라 나왔죠. 원이란 뜻이죠. 원, 요렇게. 지름이 이제 15mm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 단면적 구하는 것이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그 다음에 하중은 5200이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 4분의 파이는 4분의 3.14 곱하기요. 요 D제곱이니까 지름이 15죠. 1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520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요 밑에 걸 다 하셔야 돼요. 4분의 3.14 곱하기 15의 제곱해서 계산을 해 놓으세요.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5200 나누기 요 밑에 계산 단면적 A 나누기 하면은 아마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아마 29.4 정도 나올 겁니다.
계산기를 잘 눌러야지 여기 답이 나오니까 계산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4번입니다. 다음 금속 중에 경금속에 속하는 것은, 이 경금속과 중금속에 나누어지는 것은요, 비중이 4.5죠. 4.5 이하는 경금속이고 이상은 중금속이라 했어요. 자, 이 중에서 경금속은 B죠.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것도 하나의 경금속이 되는데요. Be, 베릴륨도 경금속이 되는 금속이 되겠습니다. 45번요. 순철의 자기 변태 A2점인데요. 온도는 과연 몇 도시냐? 이것도 외우는 수밖에 없죠. 768도가 순철의 자기 변태 온도가 되겠습니다. 46번요. 추출의 일반적인 성질에서 이제 틀린 것이죠. 틀린 것 했는데요. 자, 가번에요. 용탕이 된 추출은 유동성이 좋다. 네, 맞고요. 공중 추출의 탄소량이 4.3%.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강보다 용융 온도가 높아 복잡한 형상이라도 주저하기 없다. 이 강보다는 이제 온도가 낮아요. 이게 낮고 복잡한 형상이라도 주저하기 어렵다. 이거 쉽다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추출에 함유하는 전탄소는 흑연 플러스 화합탄소로 나타낸다.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번을 보겠습니다. 포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자, 1번 내해수성에 우수하다. 요거는 맞아요. 해수에 우수합니다. 성분은 이제 청동에다가 아연을 첨가한 물질이다. 포금이라는 것이 맞죠. 청동에다가 아연을 첨가하는 것을 포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3번에요. 용해 주조 시 탈산제로 사용하는 때는 P인이죠. P의 첨가량이 많이 하여 합금 중에 P를 0.05에서 0.55도씩 남게 한 것이다. 요것은 뭐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47번에는 요거 틀리고요. 수증기압에 잘 견디므로 선박재료에도 쓴다.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을 보겠습니다. 항동은 도가니로 전기로 또는 반사로동으로 용해하는데 제된 아연어 정발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용탕 표면에 어떤 것을 덮어주느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숟가루가 되겠습니다. 숟가루를 덮어줘 가지고 아연의 정발을 방지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건축물, 철골, 볼트, 리벳 등을 사용되는 것으로 연신율이 약 22%이고 탄소함유량이 약 0.15%인 이제 강제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연강이라고 합니다. 연강.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연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보죠. 저용융점 합금에 대해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1번에요. BI를 55% 이상 함유한 합금은 응고 수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그게 용도 보시면은 하재통보기, 압축용기, 탱크, 안전밸브 쓴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3에서 66% PB를 함유한 비스무스 합금은 응고 시효 경우에 따라서 평창 형상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4번에 저용조 합금은 약 250도 이하의 용주문을 갖는 것으로 납이라든지 비스무트, 주석, 카드뮴, LN 등 합금이다. 근데 여기서 보통은 우리가 SN 요 주석 있죠? 주석보다 온도가 낮은 합금을 가지고 저용융점 합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을 보겠습니다. 취수 기억 방법이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파이 100 지름이란 뜻이죠. S에서 이렇게 돼 있죠. S라는 것은 이제 반지름을 뜻하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리고요. SR도 반지름입니다. R도 반지름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2번이 잘못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배관의 등각투상도에서요, 평면도로 나타낸 것이 맞는 것. 자, 요 모양을 이제 평면도로 했을 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배관이요, 지금 이렇게 이 배관이 위에 배관이고요,
지금 요 배관이 밑에 배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제 그려 주셔야 되는데요. 요 부위가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요 부위 부분이요. 그랬을 때에 요 동그라미에서 밑에 배관은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요. 이렇게 동그라미 중간선까지 갖는 것이 위에 배관이고 이렇게 내가는 것이 밑에 배관이죠. 그러면은 요 부위가 이렇게 돼야 돼요. 동그라미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요 선은 중간에 들어가고 요 밑에 요 선이죠. 요 부위는 이렇게 나오는 요것을 일단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정답이 어디가 되죠? 요거죠. 4번이 똑같은 모양이죠. 지금 맞죠? 요거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을 보겠습니다. 표제란에 표시하는 내용이 아닌 거 나왔죠. 재질은 부품표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용접 기호의 설명에 옳은 것 했는데요. 일단 요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U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형 맞대기겠죠. 그 다음에 요 실선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살표 쪽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맞죠. U형의 하살표 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을 보겠습니다.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의 KS 기호 중에서 일반적인 기호, 이런 기호가 사실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을 보세요. SECC라 합니다. 전기 아연 도금 강판 강대 기호 SECC,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제일 그래도 편합니다. 56번요. 다음 보기 도면은 정면도 우측면도가 되어 있어요. 평면도는 어떤 것이 되느냐. 자, 이런 것도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형태. 그러니까 요 정면도하고 요거하고를 그냥 비교를 했어요. 정면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평면도는 요 모양이다. 이렇게도 기억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57번을 보겠습니다. 선호 종류와 용도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가는 실선 짧은 중심을 나타낸다. 맞고요. 가는 파선 보이지 않는 부분 맞습니다. 가는 1.3선 기호의 피치선을 나타낸다. 맞죠? 4번에 가는 2.4선은 중심이 이동한 중심 궤적을 표시한다. 요거는 이제 가상선이래요. 가는 2.4선이. 그래서 중심의 이동을 연결하는 거죠. 표시한 선이 하고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입체도를 제삼각법으로 바르게 했는 것. 자, 요 모양을 삼각법으로 했을 때 어떤 거냐. 일단 정면도부터 찾으시면 돼요. 정면도가 요 모양이라요. 요 모양. 자, 정면도는 다 똑같네요. 지금 다 맞죠. 그 다음에가 이제 평면도를 보셔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바로 보이는데요. 요 밑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선 2개, 점선 2개. 요건 아니고, 그죠? 요거도 아니고, 요거도 아니고, 여기 맞네요. 네, 3번이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을 보겠습니다. KS에서 규정하는 체결 부품의 조립 간격 표시 방법에서 구멍에 끼워 맞추기 위한 구멍, 볼트, 리벳, 기호 표시 중 공장에서 드릴 가공 시 끼워 맞춤, 드릴 가공에 끼워 맞춤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요겁니다. 드릴에서 끼워 맞춤하는 기호는 플러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0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면도 A 부분, 자, 여기 A 부분이죠. 자, A 부분은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했는데 이것은 대칭 도시기호라. 서로가 이제 대칭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부분하고 이쪽 부분 되죠, 그죠? 위쪽하고 이 아래 위 부분이 똑같은 모양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아래 위가 똑같은 것이다. 이런 뜻으로 나타냅니다. 자, 지금까지 34회차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